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치러진 회계사 1차 시험 원가 관리회계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시 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꼭 이제 기출 문제는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이제 한두 달 전에 치러지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출제 예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계사 시험 문제를 반드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이번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뭐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열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열 문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난이도가 한 중? 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 계산 문제들의 경우에는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론 문제가 또 두 문제나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고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최근에 시험은 이론 문제가 이제 말 문제가 또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다른 8개의 문제들이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론 문제 말 문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못 않으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또 많이 걸리진 않았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들은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 있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계산 과정에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들의 변형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처음 문제부터 41번 문제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41번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로 여러분한테 강의에 이제 첨부해 가지고 다 올라져 있고 PT로 쏘는 거는 이제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PT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이제 학원 사이트에 있는 그 강의에 첨부된 자료들 보면 문제 그리고 해설까지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거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41번 문제가 대안은 반도체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해서 기초금액과 기말금액해서 재료, 제공품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PT 한번 바로 볼게요. 보면 재료랑 제공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문제들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재료 부분이에요. 재료 부분이 여러분 직접 재료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 기초에 있었던 직접 재료에다가 단기에 추가로 구입한 거 기말에 남아 있는 거 빼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재료 원가가 나오겠지만 최근에 이제 문제들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이렇게 재료라고만 돼 있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간접 재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접 재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간접 재료가 그냥 없어가지고 재료라고만 써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직접 재료 원가만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엔 항상 재료라고 돼 있으면 간접 재료 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자료가 뭐라고 돼 있냐면 X 1년 동안에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 같다 해가지고 자료가 박스 안에 나와 있고 물어보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1번 문제는 우리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문제죠. 그래서 제조기업의 원가라는 문제여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왁구에서 단기총 제조 원가 계산하고 단기총 제조 원가에다가 뭐예요? 기초제공품 더해주고 기말제공품 빼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흐름을 좀 떠올려야겠죠. 왁구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문제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요거 가지고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뭘 구할 거냐면 단기총 제조 원가를 계산할 겁니다. 그럼 단기총 제조 원가를 계산할 거면 우리 직접 재료 원가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자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박스를 읽어보니까 자 노무 원가는 5만 원이고 공장에서 발생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노무 원가의 6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 생산직 종업원. 그러면 우리 노무원가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직접 노무원가가 있고 간접 노무원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60%가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노무원가 발생한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 60%만 직접 노무원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야? 우리 공장장님이라든지 그렇죠? 경비라든지 이런 분들의 급여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생산 라인, 제조 라인을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제품이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노무원가라고 하고 간접 노무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재료 구입액이 제조 경비가 4만 원인데 전액 제조 간접원가라고 했고요. 재료 구입액은 3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재료 구입액 3만 5천 원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냐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초에 있었던 재료에다가 재료 구입한 거 3만 5천 원을 더한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재료 2만 원을 빼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만 5천 원 더하기 3만 5천 원 빼기 2만 원 하면 여기 3만 원이 나오는데 요 3만 원이 우리가 그냥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직접 재료 원가는 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이라는 재료 원가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2만 5천 원이 직접 재료 원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5천 원이 비는 데에는 간접 재료 원가야. 이렇게 집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무 원가가 5만 원이라고 했는데 노무 원가 60%는 우리가 추적 가능한 직접 노무 원가예요.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니까 우리가 3만 원만이 우리가 직접 노무 원가야.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 우리 확정됐고 직접 노무 원가 확정됐죠. 남은 2만 원이 간접 노무 원가니까 얘도 제조 간접 원가로 집계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조 경비 4만 원이 있는데 전액 제조 간접 원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5천 원 간접 재료 원가, 2만 원 간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경비 4만 원을 합친 금액이 바로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확정했잖아요. 직접 재료 원가 2만 5천 원, 직접 노무 원가 3만 원,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다 합친 금액. 그러고 나면 우리 기초에 있었던 제공품에다가 더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가액 빼주면 우리 원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되는 구조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이 문제는 교수님이 이제 출제하실 때 분명히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자료라든지 재료 원가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 직접 재료라고 안 쓰고 재료라고 쓰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추적 가능한 원가와 추적 불가능한 원가 나누어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외에도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도 있어. 얘는 제조 간접 원가에 집계하는 거야를 물어보는 문제의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게 이 문제는 어차피 재료 원가 3만 원, 노무 원가 5만 원, 경비 4만 원 이렇게 다 합쳐도 어차피 단기총 지지원가야. 어차피 단기총 지지원가죠. 여러분, 직접 재료원가 2만 5천 원, 우리가 직접 노무원가 3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어차피 다 합치면 단기총 지지원가예요. 근데 이 재료원가랑 노무원가를 직접 재료원가랑 우리가 간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랑 간접 노무원가로 구분하지 않아도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다 합쳐도 그냥 우리가 얘가 단기총 지지원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기초제품 더하고 기말제품 빼주면 우리가 당연히 단기제품 제조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싱거워요. 사실 잘 모르고 이걸 구분하지 못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도 문제를 풀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게 유사한 문제 다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기출 문제야. 예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기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뭘 물어봤냐면 요 제조 간접 원가를 물어봤었던 문제가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럼 요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하는 요 문제의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서 출제가 됐었던 건데 이 문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보다 보니까 단기총 제조 원가를 그냥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다 합친 다음에 이걸 직접 재료 원가, 이걸 직접 노무 원가, 이걸 제조 간접 원가로 오인했었던 사람들도 잘못해서 풀었던 우리가 수험생들도 답은 똑같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졌었죠. 약간 싱겁습니다. 자, 4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42번 문제 보면 대한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X 1년 초에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초에 설립하면 기초가 없죠. 초에 설립했어, 영업을 개시했어 라는 표현들은 항상 기초 제공품도 없고 기초 재료도 없고 우리가 기초 제품도 없어, 기초 재고 자산이 없다라는 표현이고 정상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는 우리가 조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매출 원가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총원가에 비례해서 배분할 수도 있고 원가 요소 비례변법이라고 해서 제조 간접 원가에 예정 배부돼 있으니까 그 금액별로 우리가 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매출 원가 조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라는 표현이 우리 정상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데 표준원가 계산에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재고 자산에서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재고 자산에서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재고 자산에 있는 재고 자산 속에 있는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은 예정 배부한 금액 그대로
우리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대안의 X1년 직접 재료 구입액은 12만 원이고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자, 밑에 자료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직접 재료와 제공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직접 재료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재료 원가가 없겠죠. 간접 재료 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제조간접 원가에 집계되어 있는 것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구입한 금액과 기말에 남아 있는 직접 재료 가액 가지고 직접 재료 원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기말에 남아 있는 직접 재료가 2만 원이고 초에 설립했고 우리가 재료를 얼마큼 구입했다고 했냐면 재료를 우리가 구입한 게 12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만 원 기초 없고 12만 원 구입했는데 기말에 2만 원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12만 원에서 2만 원 빼서 직접 재료니까는 10만 원일 겁니다. 이건 벌써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박스 밑에 단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는 10만 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이 50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노무 원가가 10만 원이고 노무 시간당 임률이 50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 10만 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은 5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무 원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노무 시간당 임률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노무 시간이 몇 시간 들어갔는지 곱해가지고 요 노무 원가가 우리가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 10만 원을 50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실제로 얼마큼의 노무 시간을 투입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을 50으로 나누니까 우리가 실제로 노무 시간 투입한 것은 2000시간이네 라는 자료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자, 기말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 원가가 2만 원, 직접 노무 원가가 2만 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이 1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정상 원가 계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요 제조 간접 원가도 예정 배부된 금액일 거예요. 예정 배부된 금액. 그 예정 배부된 금액이 1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보면 대안의 X1년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3만 원 과소 배부일 경우에 제조 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상 원가 계산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만 실제 발생한 원가와의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3만 원 과수 배부됐어.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으면 예정 배부된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3만 원이 과수 배부됐으니까 3만 원을 더해주면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된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니? 이걸 계산하는 문제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접근해 보면요. 보세요. 문제 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총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10만 원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문제에 이제 쓰일지 안 쓰일지는 실제로는 안 쓰입니다. 안 쓰이지만 어쨌든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는 10만 원이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 정상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집계하고 제조 간접 원가 얘만 예정 배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정 배부된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3만 원이 과소 배부됐으니까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알 수 있는 형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서 뭘 알려주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로 자, 기초제공품 당연히 없어요. 영업 첫 해니까. 기말 제공품이 있는데 그 기말 제공품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기말 제공품 구성이 여기 떠 있죠. 직접 재료 원가가 2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 원가가 2만 원인데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가 1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조 간접 원가 이 1만 원은 예정 배부된 금액일 거예요. 우린 정상 원가 계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 2만 원 얘를 가지고 여기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했더니만 1만 원이 예정 배부됐어.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 1만 원 예정 배부된 금액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노무 원가 2만 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임률이 항상 5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임률 50원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임률 50원으로 나눠주면 이 직접 노무 원가 2만 원이 임률 50원으로 나눠주면 도대체 기말제공품 만들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들어갔는지가 알 수 있죠. 실제로 몇 시간이 투입됐는지. 그러면 몇 시간 투입됐는지 저거 나눠주면 몇 시간이냐면 우리가 2만 원을 50으로 나눠주니까 40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400시간 기말제공품을 위해선 400시간 일을 했는데 임률이 50원이었기 때문에 곱해서 2만 원이 배부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니까 이 1만 원이라는 우리가 예정 배부된 기말제공품의 예정 배부된 제조 간접 원가도 우리가 400시간이라는 이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라는 뭐예요?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 곱해진 가액이 10,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10,000원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25원이 되겠죠.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25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쪽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요 직접 노무원가가 10만원이라는 거 가지고 노무 시간당 임률이 50원이라는 거 가지고 총 2,000시간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은 2,000시간 곱하기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25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당연히 5만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은 5만원이라는 예정 배부된 금액 대비해서 이 금액이 실제 금액 대비해서 3만원 과소 배부된 거니까 우리가 3만원을 더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답 우리 8만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셨을 텐데 많이 나오죠. 우리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다는 것은 직접 노무원가의 어떠한 일정 비율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직접 노무원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노무시간 곱하기 임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는 것은 제조간접원가는 노무시간 곱하기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노무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는 노무원가는 임률이고 우리가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부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다는 것은 그냥 노무원가의 일정 비율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2만원 대비해서 제조간접원가가 10,000원으로 예정 배부돼 있죠. 아,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전체적인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에서도 직접 노무원가가 10만원이면 여기 제조간접원가 비율이 여기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딱 50%잖아요. 아, 그럼 10만원에 비해서 제조간접원가 얼마 예정 배부돼 있겠어요? 5만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실제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위해 가지고 들어간 우리가 노무 시간 몇 시간인지 계산해서 우리가 제조간접과 예정 배부를 계산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노무 원가의 50%가 제조간접과 예정 배부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고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 문제에서 항상 보면 이 전제가 있죠. 이렇게 배부 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는 이 전제가 있는 이유는 이 기말 제공품 가액이 예정 배부된 금액에서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3만원이 가소 배부된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총원가 비례변법이나 원가 요소 비례변법을 사용해 가지고 차이를 만약에 조정한다면 우리 기말 제공품, 제품 이런 데서도 가액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 가액이 변동할 텐데 변동하지 않고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니까 재고자산 가액은 예정 배부된 금액 그대로 남아 있어 라는 뜻이죠. 자, 4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43번 문제 보면 자,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선입 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단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 항상 종합원가 계산 문제면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먼저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죠. 직접 재료는 생산 공정에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원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공정의 6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공손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공손품이 있다면 그 공손품은 뭐예요? 60% 시점에 품질 검사를 실시하니까 공손품이 우리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서 수량 파악했을 때 그 완성도는 60%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상 공손 허용 수준은 합격품의 5%라고 했으니까 정상 공손 허용률이 5%라는 뜻이죠. 자, 정상 공손원가는 합격품에 가산되고 비정상 공손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죠. 공손품은 모두 폐기되고 공손품의 처분 가치까지는 없습니다. 자, X1년도 3월에 공정의 생산 및 원가 자료라고 했는데 가로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량과 우리가 원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줄 텐데 기초제공품이 2,000개 있는 상황에서 밑에 표 보니까 당월에 생산 착수한 게 22,000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제공품 계정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 돼. 기초에 우리가 2,000개 있었는데 22,000개를 착수했으니까 총 24,000개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럼 이제 대변에도 완성품 기말 제공품 그리고 공손 다 합쳐가지고 24,000개가 나와야죠.
근데 밑에 보니까 당월에 생산에 착수해서 완성한 게 18,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완성품 수량이 18,000개가 아니라 착수해서 완성한 게 18,000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선출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착수해서 완성한 애가 18,000개면 우리가 기초제품이 있었던 그 위에 2,000개는 당연히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것의 수량은 총 2,000개 더하기 18,000개에서 총 몇 개인지 2만 개가 되는 것이고, 밑에 보니까 기말제품이 2,000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70% 완성시켰다고 했는데 완성된 거 2만 개 그리고 기말제품 2,000개. 그러면 원래 만지작거린 건 24,000개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손 수량이 합쳐서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합쳐서 공손 수량이 2,000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제품이 전년도의 기말제품으로서 받아서 넘어온 직접 재료원가와 가공원가가 표시되어 있죠. 자, 밑에 보니까 대안의 X1년 3월 중에 직접 재료원가가 88,000원, 전환원가가 2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단기에 발생한 원가죠. 자, 대안의 3월에 정상 공손원가 배분 후에 기말제품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으로 풀라고 했고요. 공손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 공손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정상 공손원가를 우리가 완성품과 기말제품에 배분해서 그 배분까지 끝난 다음의 기말제품 가액을 물어보라는 문제니까 조금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공부할 때 좀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긴 문제이긴 하지만 뭐 많이 꼬운 문제가 전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가장 기본 문제예요. 다만 공손이 있는 상황이니까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그냥 바로 기말 재고품 가액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입선출법의 왁구에 넣어서 우리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수량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많이 연습한 그 절차대로 쭉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해보니까 기초제품이 2,000개 있었는데 80%, 착수해서 완성한 애가 18,000개라고 했으니까 완성된 게 이렇게 두 개 합쳐서 2만 개예요. 그런데 기말제품이 2,000개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지작거린 건 24,000개인데 이렇게 다 합쳐보면 우리가 22,000개니까 이 둘 합쳐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을 합친 수량이 2,000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정상 공손 수량, 비정상 공손 수량을 일단 확정해야겠죠. 자, 검사를 받은 애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나서 완성도까지 다 적어놓고 우리가 검사는 60% 시점에 이루어졌으니까 60%라고 적은 다음에 봤더니만 자 기초제품은 전기에 벌써 80%까지 완성시켰으니까 단기에 검사를 안 받아요. 단기에 검사를 안 받으니까 공손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는 공손이 안 나와. 자 일단 여기 착수해서 완성한 여기서 우리가 공손 나오고 기말제품은 우리가 착수해서 기말제품이 되네죠. 그럼 여기 70%까지 갔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60% 시점에 품질 검사 시점을 통과했을 거예요. 됐죠? 18,000개 더하기 2,000개 한 다음에 합치면 2만 개인데 요 2만 개에서 우리가 정상 공손 허용률이 몇 %라고 했어요? 5%라고 했으니까 5%를 곱해주면 2,000개 중에서 정상 공손 수량은 이제 1,000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0개에서 1,000개 빼서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 수량 이렇게 1,000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재료는 초에 들어가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자 이제 기초제품 2,000개 재료는 전년도에 들어갔고 단기 가공은 20%만 추가로 할 거니까 400개. 자 18,000개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애는 18,000, 18,000. 자 정상 공손 1,000개 있습니다. 재료가 초기에 들어가니까 재료는 다 들어갔을 것이고 가공은 60%만 했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600개라고 적을 겁니다. 비정상 공손 1,000개 똑같죠? 1,000개랑 우리가 600개라고 적겠죠. 자 기말제품 2,000개 있습니다. 재료가 초기에 들어가니까 2,000개 다 들어갔을 테고 가공은 70%만 했을 테니까 1,400개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완성품 원산량 다 재료원가랑 가공원가로 집계가 될 것이고 우리가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집계하죠.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기에 발생한 88,000원이라는 재료원가랑 21만 원이라는 우리가 가공원가를 우리가 집계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보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면 각각 4원과 얼마냐면 10원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부터 계산할 거예요? 우리 정상 공손원가를 배분 후에 기말제품 가액을 계산할 거니까 정상 공손원가부터 먼저 계산할 거죠. 그래서 정상 공손원가 먼저 계산해 보면 정상 공손원가 1,000 곱하기 4 600 곱하기 10이니까 정상 공손원가 계산해 보면 정상 공손원가가 10,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산 공소원가 계산한 다음에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우리가 뿌려줘야 되는데, 완성품 원가는 여러분 우리가 해설에다가 제가 계산한 거 달아놨으니까 꼭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시고, 완성품 원가는 당연히 여러분 이거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제공품이 가지고 있는 가액을 더 줘야겠죠. 기초 제공품 가액 더해주고, 단기에 어떻게 18,000 곱하기 4원, 18,400 곱하기 10원 해서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계산하고 정상 공소원가를 배부해 주겠죠. 정상 공소원가 발생한 금액 10,000원 중에서 우리가 몇 분의 몇, 이렇게. 기말증품 가액도 마찬가지죠. 2,000개 곱하기 재료원가 측면에 4원, 그리고 1,400개 곱하기 우리가 10원 하고 나서 더하기 뭐예요? 정상 공소원가 10,000원 중에서 몇 분의 몇 해가지고 정상 공소원가를 배부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정상 공소원가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 기말지용품이 검사를 받았는지부터 따지는 거잖아요. 기말지용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완성품과 기말지용품에 뿌려줘야 되는데, 선출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사 받은 완성품 수량 대 검사 받은 기말지용품 수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검사 받은 완성품 수량은 18,000개, 검사 받은 기말증품 수량은 2,000개. 요 비율대로 18대 2의 비율대로 뿌려줄 거니까 우리 여기서는 기말증품에는 총 20분의 우리가 2 이렇게 뿌려줄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뿌려주면 기말증품 가액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답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긴 건 맞아요. 풀이 과정이 긴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이 과정이, 계산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공손품 매개 공부하면서 많이 풀었었던 예제 수준 정도의 그냥 우리가 뭔가 함정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는 시간이 걸려도 풀어야 돼요. 그렇죠? 자, 넘겨서 44번 문제 볼게요. 자, 대안은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직접 재료는 생산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됩니다. 여러분 요거 약간 특이하죠? 재료라는 게 일반적으로 초기에 들어간다는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재료는 생산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의 생산 및 원가 자료라고 했는데 가로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초용품이 3,000개 있었고, 자, 완성된 게 9,000개, 기말제공품이 2,000개 있고 완성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손품은 우리가 1,000개가 발생했는데 공정의 8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공손품은 모두 비정상 공손이래요. 그러니까 공손품 1,000개가 전부 다 비정상 공손입니다. 처분가치 없고 비정상 공손원가를 계산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에 직접 재료를 3만 kg을 킬로그램당 구입가격 15원에 구입하였는데 25,000kg을 공정에 투입했습니다. 직접 재료원가의 가격 차이는 125,000원 불리하고 직접 재료원가의 수량 차이는 50,000원 유리한 경우에 제품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표준원가는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직접 재료의 표준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 표준원가 계산 문제인데 뭘 물어보고 있냐면 표준을 물어봤어요. 우리 항상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에서 표준이라는 것은 제품을 한 개 생산할 때 재료원가라고 한다면 야,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니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것이고 킬로그램당 얼마에 사와야 돼 라고 여기 가격을 또 결정해 놓는 거예요.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물어보고 있는 표준원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Q와 SP 곱한 요 가액, 단위당 SQ, SP 요 곱한 가액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 접근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했는데 자, 위에 보면은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의 자료들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표준 설정해가지고 표준원가 계산 문제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항상 여기다가 대입하는 뭐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는 실제 생산량이죠. 실제 생산량을 우리가 환산량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 문제 풀었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 환산량이라는 것은 재료원가 측면에 환산량이 있고 우리가 가공원가 측면에 환산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뭘 적용해야겠어요? 재료원가 측면에. 재료원가를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재료원가 측면에 환산량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 이런 문제로 이제 표준 종합원가 계산 문제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겠죠. 그럼 이 문제 일단 표준원가 계산의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로 구분한 다음에 맨 왼쪽에 실제 발생한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3만 킬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했죠. 3만 킬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실제로 투입한 것은 2만 5천 킬로그램만 공정에 투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2만 5천 킬로그램을 사용했고 우리가 구입한 가격은 단위당 킬로그램당 15원이니까 우리가 여기 실제 직접 재료니까 금액을 확정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가격 차이 그리고 수량 차이를 다 알려줬으니까 요 37만 5천 원 대비해서 가격 차이가 12만 5천 원 분리해 라는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37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빼서 25만 원이라는 여기 가운데 AQ 곱하기 SP를 확정짓고 또 능률 차이 5만 원 유리하다는 거 사용해서 여기보다 여기가 5만 원 더 적게 발생했다는 뜻이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5만 원을 더해줘서 맨 오른쪽에 우리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인 요 맨 오른쪽에 SQ 곱하기 SP가 30만 원이라는 것까지 확정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들은 제가 계산했는 것이고 노란색으로 쓰기 전에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미리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숫자에서 요 2만 5천 킬로그램 AQ 곱하기 SP 이용해서 요 2만 5천 킬로그램으로 요 25만 원을 나눠주면 우리가 SP는 10원이었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0원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겠죠. 10원 여기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제 한 개 만들 때마다 몇 킬로그램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표준 요 킬로그램과 요 10원 우리가 얘네 둘을 곱한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실제로 몇 개를 생산했는지만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 주면 요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30만 원이라고 계산을 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문제에서 우리가 쭉 주어져 있는 거 읽어보면 첫 번째 우리 그 표에서 보면 기초용품이 3,000개 있는데 단기에 완성한 게 9,000개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리 그냥 표준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제품 생산한 9,000개를 대입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표준 종합원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뭘 넣을 거야? 재료원가 측면에 완성품 환산량을 넣을 거죠. 그래서 재료원가 측면에 완성품 환산량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표준 종합원가 계산에 우리가 요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으로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서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적어보는 게 나아요. 이 왁구 그대로.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우리가 전제를 해가지고 기초용품 3,000개 있었고 우리가 완성된 게 9,000개라고 했으니까 착수해서 완성한 거 6,000개로 적어주고 우리가 비정상 공손이라고 했어. 전부 다 우리가 공손이 1,000개 있는데 전부 비정상 공손 그리고 기말제용품 우리가 40% 2,000개 이렇게 반영해서 여러분 뭐예요? 재료가 50% 시점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또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초로 생각하고 쭉쭉쭉 풀면 문제 틀리는 거죠. 재료가 50% 시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제품이 3,000개 있는데 전기까지 20% 완성시켰는데 얘가 재료가 50% 시점을 지날 때 전량 투입되니까 여기다가 3,000개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착수해서 완성하고 6,000개 그리고 비정상 공손도 당연히 우리가 재료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 시점이 80%니까. 그리고 기말제용품이 40%까지 완성시켰기 때문에 50%라는 검사 시점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적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합계낸 10,000개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재료원가 측면으로 바라보면 재료원가는 10,000개를 만드는 것만큼의 재료가 투입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뭘 대입할 거예요 여러분? 10,000개를 대입할 거죠. 그럼 10,000개를 대입하면 자 여기 30만 원을 10원으로 나눠주고 10,000개로 나눠주면 여기 킬로그램 수 몇 킬로그램이 나옵니까? 3kg 우리가 표준으로 잡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3kg 곱하기 10원에서 우리가 답을 거기서 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생산 공정에 또 50% 시점이라는 게 있었어 가지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 왁구 안 그리고 그냥 계산하다 보면 충분히 좀 많은 수험생들이 틀릴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안은 제품 A, B, C 세 개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A, B, C 각각의 판매량 배합 비율이 나와 있고 단위당 공원 이익이 나와 있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150개, 690개, 460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물어보는 게 밑에 대안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에 A와 B의 판매량 배합 비율이 각각 6대 4, 60% 40%로 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대안의 고정원가 총액
A와 B의 단위당 공원이익 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를 안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A와 B만 판매하니까 A와 B를 판매하는 판매량 배합 비율은 바뀔 거예요. 그런데 고정원가 총액도 그대로고 A와 B의 단위당 공원이익도 그대로야. 이렇게 말을 한 거고,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 A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일단 파악해야 되죠. 문제는 복수 제품의 12p 분석 문제죠. 복수 제품의 12p 분석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원가 구조 문제 나와 있는 거 보면 A, B, C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대로 적은 겁니다. 문제 나와 있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적은 거죠. C를 이제 생산하지 않습니다. C를 생산 중단할 경우에 원가 구조는 A와 B만 판매하는 것이고, A와 B만 판매할 때는 우리가 6대 4로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공원이익은 500원, 4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C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손익분기점도 뭘 물어보고 있냐면 우리가 두 개 중에서 A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만 팔고 있을 때 A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물어본 거니까 복수 제품의 12p 분석 문제인데 BEP Q를 구하라는 거죠. BEP Q를 구하라는 것이고, BEP Q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고정원가를 뭘로 나눠주는 겁니까? 요 두 개를 가중평균한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가중평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중평균 할 거죠. 우리가 항상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수량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니까 6대 4로 가중평균할 것이니까 여기는 300원, 여기는 160원. 그러면 460원인가요? 460원이라는 가중평균 공원이익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수량이 나올 것이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회사 전체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아니라 다시 얘를 A와 B로 나눴을 때 A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물어본 것이니까 요 판매량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60%가 A가 팔리고 B가 40% 팔리니까 60%의 수량,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제 얘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보면 결국은 고정원가만 알면 답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요 고정원가를 도출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시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과거에서 뭐 지금 이렇게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는 이런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150개, 690개, 460개 다 합치면 이게 몇 개입니까? 다 합치면 이게 2300개예요. 아,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C까지 전부 다 판매할 때 2300개라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2300개라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 거예요? 얘도 당연히 고정 원가를 가중평균한 공원이익으로 나눠줘서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거는 지금 C까지도 전부 다 판매하고 있을 때죠. 그러면 C까지 전부 판매할 때의 가중평균 공원이익으로 고정원가를 나눠준 값이 2300개였어를 가지고 고정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5대 3대 2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곱하면 되죠. 곱하면 되죠. 곱하면 돼요. 그러면 가중평균 공원이익이 나올 겁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가중평균 공원이익이 400원이었대요. 그럼 됐죠? 여러분 고정원가는 400 곱하기 2300개예요. 그 고정원가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왜? C를 판매하지 않아도 고정원가 총액은 우리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죠.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랑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한 99% 똑같은 문제가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제가 풀어드린 적도 있고요. 자, 넘겨서 4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안은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A, B 그리고 C 각각에 대한 연간 최대 조업도는 여러분 2만 개입니다. 자, 이 2만 개의 활동 수준에서 예상되는 X1년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라고 했는데 A, B, C 각각 보니까 판매 가격 나와 있고 단위당 변동 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다가 바로 단위당 공원이익도 다 각각 A, B, C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원가인데요. 추적 가능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랑 공통 고정원가로 구분되어서 나와 있고 연간 최대 조업도 2만 개 수준에서의 단위당 고정원가입니다. 여러분 이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거기 보면 추적 가능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40원씩으로 돼 있는데 그 40원은 당연히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조업도 수준으로 나눠줘서 단위당 고정원가가 계산된 거예요. 근데 요 원가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아까 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 연간 최대 조업도 2만 개 수준에서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40 곱하기 2만 개 한 개 고정 제조관점 원가 총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렇죠? 공통 고정원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 읽어보면 제품별로 추적 가능한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피가 가능하나 공통 고정원가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해도 계속 발생한다. 자, 일단 관련 원가 문제고, 그렇죠? 제품 라인 폐지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는지가 포인트인데 뭐라고 했냐면 추적 가능한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생산을 중단하면 회피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공통 고정원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련 원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다른 시점으로 바뀌었을 때 변동이 있는 원가들만을 집계해가지고 우리가 증분접근법으로 증분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도 계속 발생했었고 우리가 뭔가 바뀐 상황에서도 계속 발생하면 얘는 관련 원가 자체가 아니야. 그렇죠? 계속 발생하니까 관련 원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추적 가능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 회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발생하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상황으로 변경됐을 때 회피 가능하다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발생하지 않아. 옛날에는 발생했는데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원가가 뭔가 절감된다는 뜻이고 원가가 과거보다 절감되면 당연히 관련 원가죠. 이게 관련 원가예요. 그러니까 추적 가능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 우리가 증분 접근법에 증분 수익으로 반영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봤었던 유형이죠. 계속 읽어보면 대안은 X 1년 초에 향후 1년 동안 제품 A 1600개, B는 우리가 16,000개네요. 16,000개, B 12,000개, C 14,000개를 생산 및 판매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서 제품 B를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품 B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가 X 1년도 A와 C의 연간 판매량은 원래 계획했던 수량보다 2,000개, 3,000개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B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 X 1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 A, B, C를 답할 것으로 계획했다가 B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면 우리가 이익이 증가하니 감소하니를 물어보는 제품 라인 유지 폐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B를 생산하고 있을 때 A, B, C 다 생산할 때와 비교해서 B는 생산하지 않을 때 바뀌는 것들만 우리가 집계해가지고 반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A, B, C 각각의 판매 가격 나와 있고 변동원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요 밑에다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요. 다 단위당 공원 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B를 A, B, C를 다 생산하고 있는데 B를 이제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B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B가 팔리지 않을 거니까 B의 매출액이 날아갈 것이고 변동원가가 날아갈 것이에요. 그렇죠? 변동가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한마디로 여기 160원에서 우리가 80원 뺀 뭐예요? 80원만큼의 단위당 공원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건 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원 이익이 감소하는 거니까 공원 이익으로 접근하는 게 편해. 물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매출액, 변동원가 각각 하게 되면 뭐 그래도 답은 도출되겠지만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의미 없는 짓이죠. 그래서 그냥 공원 이익으로 접근해서 여러분 B를 이제 판매하지 않게 되면 제품 B의 공원 이익이 날아갑니다. 감소하죠? 그럼 증분 비용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자, 증분 비용에 반영해서 12,000개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한 개당 공원 이익이 80원이었어. 이만큼은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증분 비용으로 한 번에 반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B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볼게. 고정원가 중에서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는지죠. 아까 전에 문제를 읽어봤더니만 우리가 추적 가능한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있는데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회피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증가되는 수익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고. 제품 B의 고정원가 금액만큼은 우리가 회피 가능하니까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라보는데 여러분 40원이었죠. 단위당 40원이었는데 12,000개가 아니라 2만 개죠. 왜냐하면 40원 곱하기 2만 한 요 80만 원만큼이 원래 고정원가 총액이었어요. 제품 B 때문에 발생하는. 근데 얘를 우리가 기준 조업도인 2만 개로 나눠줘서 40원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80만 원만큼이 고정원가 총액인데 이만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A와 C 뭐예요?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 줘야 되는 거죠. A와 C가
우리가 문제에서 몇 개씩 더 팔린다고 했어요. 2,000개, 3,000개가 이제 더 팔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2,000개와 A 2,000개와 B 3,000개가 더 팔리니까 더 팔리는 것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변동원가도 그만큼 또 증가할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뭐예요? 공원이익이 증가할 거예요. 단위당 공원이익이 A는 이만큼이야. 근데 2,000개가 더 팔려. 자, B는 단위당 C죠. C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이만큼인데 3,000개가 더 팔려. 그러면 우리가 증분 수익에다가 다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풀면 우리가 증분 이익으로 제품 B 라인을 폐지했을 경우에 우리가 증분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특이하게 이론 문제, 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 말 문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계산 문제들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론 문제, 말 문제에서 두 문제는 좀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47번 문제 보면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여러분, 자, 답이 이제 3번인데 1, 2, 4, 5번 여러분이 자주 나왔었던 내용들이 과거에도 나왔었던 그 지문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온 거여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3번만 보면 원가를 기준으로 대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준원가나 예산 정보를 사용해서 대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표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는 가능하나 성과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표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표준원가 계산 문제도 풀어봤지만 한 개를 생산할 때 몇 킬로그램으로 만들어 킬로그램당 얼마의 사와라고 하는 여러분 목표를 부여하는 개념이죠. 원래 표준원가 계산은 종합 예산, 성과평가, 그리고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과평가 파트에 가보면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뭐 투자 중심점 각각의 성과평가 방법들을 공부하는데 그중에서 원가 중심점의 성과평가 방법이 뭐예요? 표준원가 계산으로 원가 계산한 것을 실제 발생한 원가와 비교해서 차이 분석해서 가격 차이, 능률 차이, 소비 차이, 제조관자법과라고 치면 뭐 소비 차이, 능률 차이, 고정 제조관자법과라고 하면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원가 중심점의 성과평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부여해 놓고 실제 발생한 금액과 비교해서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겁니다. 표준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4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4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또 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뭐 성과평가 파트에서 공부하는 원가 중심점의 성과평가에서 재료원가라든지 노무원가의 성과평가,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우리가 예제 수준 정도의 문제 좀 몇 개만 풀어봤어도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안은 상호 대치가 가능한 두 종류의 노무 등급인 숙련공과 미숙련공을 제조 공정에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래 이제 그냥 표준원가 계산 공부할 때는 우리가 너무 숙련공과 비숙련공 이런 것으로 나누지 않죠. 재료원가도 A 재료원가, B 재료원가 나누지 않는데 성과평가 파트에 가서 원가 중심점에 우리가 성과평가 공부할 때는 재료가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 그리고 숙련공도 들어가고 미숙련공도 들어가. 그리고 표준을 설정할 때 뭐냐면 숙련공과 미숙련공이 투입되는 비율도 미리 정해놓죠. 우리가 노무원가의 표준을 설정한다고 할 때 항상 제품을 한 개 만들 때 몇 시간이 들어가, 여기 이제 SQ죠. 그리고 시간당 임률은 얼마를 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과 여기 임률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숙련공, 미숙련공 이렇게 들어간다면 야,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이건 숙련공이고 비숙련공도 들어가는데 비숙련공은 몇 시간 그리고 임률 얼마 줄 거야, 더 많이 주겠죠. 미숙련공은 더 적게 주겠죠. 숙련공을 더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요 시간과 요 시간 해가지고 요 비율도 미리 정해 놓는다고요, 표준 설정할 때. 그래서 숙련공과 미숙련공을 제조공정에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표준원가 계산제도 사용해서 직전 노무원가에 대해 매월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고 했고, 제품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 3월에 각 노무 등급별 표준 직접 노무 원가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숙련공과 미숙련공이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숙련공은 2시간, 미숙련공은 3시간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뭐냐면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숙련공이 몇 퍼센트? 40% 투입되고 미숙련공은 60% 투입돼. 요 4대 6의 비율도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표준원가 계산이죠. 그런데 표준 임률도 미리 정해 놓는 건데 숙련공의 표준 임률에 물음표가 돼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라는 것일 테고, 미숙련공은 우리가 5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대안은 X1년 3월에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사용한 직접 노무 시간은 숙련공이 300시간, 미숙련공이 우리가 400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벌써 비율이 4대 6이 아니네. 우리가 표준으로 수립했을 때는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숙련공과 미숙련공이 4대 6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몇 개를 생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율은 4대 6이 돼야 될 텐데 4대 6이 아니고 300시간과 400시간이니까 벌써 우리가 4대 6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임률도 나와 있고요. 대안이 3월에 직접 노무원가에 대해서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접 노무원가의 배합 차이는 200원 불리하고 수율 차이는 450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대안에 X1년 3월 미숙련공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원래 표준 원가 계산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맨 오른쪽에 이제 SQ 곱하기 SP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AQ 곱하기 SP가 있고 맨 왼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AQ 곱하기 AP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의 차이를 우리가 가격 차이 또는 임률 차이라고 부르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SQ와 SP, AQ와 SP의 차이를 우리가 능률 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다시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일에 우리가 노무 인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숙련공과 미숙련공이라는 구분된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노무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문제에 제시된 자료들을 다 우리가 이 왁구원에다가 그대로 써보면 이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예산상의 배합 비율로 숙련공과 미숙련공이 들어갔다면 이라고 해가지고 AQ 곱하기 SP인데 예산상의 배합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다 대입을 해봅니다. 왁구에. 대입해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기 AQ 곱하기 SP 숙련공과 미숙련공이 실제로 300시간, 400시간 들어갔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SP예요. 여기 AP가 있겠지만 AP는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우리가 쓰이지가 않고요. 여기 SP인데 SP 아까 전에 숙련공 얼마인지 임률 안 알려줬습니다. 물음표였고 미숙련공은 5원이라고 했어요. 맨 오른쪽으로 와보면 맨 오른쪽에 SQ 곱하기 SP입니다. 여기 뭐냐면 여러분 실제 생산량 곱하기 한 개 만들 때마다 몇 시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임률일 텐데 이 임률 안 알려줬다고요. 여기도 똑같이 5원인 것만 알려줬지만 실제 생산량 우리가 한 개 만들 때마다 몇 시간 그리고 5원 이렇게. 그런데 요 가운데 AQ 곱하기 SP라는 것은 요 실제로 300시간이 숙련공이 투입됐고 미숙련공이 400시간 투입됐는데 합쳐서 700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는 숙련공이 40% 미숙련공이 60%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봤는데 이 실제로 가보면 300시간과 400시간은 4대 6의 비율은 아니에요. 근데 총 700시간을 썼어요. 그 700시간을 쓸 때 숙련공과 미숙련공이 몇 퍼센트? 40%, 60%의 비율로 들어갔다면이죠. 들어갔다면이고 여기는 이제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4대 6으로 들어갔다면 이라고 한 다음에 얘네 둘의 차이를 계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합 차이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수율 차이인 거죠. 문제에 제시된 것들을 다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왁구에다가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을 다 대입하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와서 봤더니만 배합 차이가 200원 불리한데 여러분 여기와 여기의 차이예요. 근데 모르는 게 미지수 하나죠. 미지수 하나예요. 그렇죠? 미지수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숙련공의 우리가 표준 임률을 알 수가 있죠. 숙련공의 표준 임률 뭐예요? 여기 x라고 놓고 이거 두 개 곱한 값,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한 값과 여기 계산한 값의 차이가 200원이야 라는 거 가지고 요 x값 그쵸? 숙련공의 우리가 임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 숙련공의 임률이 여러분 15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그 15원을 적용한 겁니다. 15원을 적용했어요. 15원을 적용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700시간 0.4 15원 700시간 0.6 5원에서 6,300원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수율 차이가 450원 유리하다는 거 이용하면 여기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숙련공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 우리 항상 AQ 곱하기 AP 실제 원가죠. AQ 곱하기 SP 변동 예산입니다. SQ 곱하기 SP도 변동 예산이면서 배부액이죠. 직접 노무원가에서. 그런데 여기 예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변동 예산을 실제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항상 뭐라고 불러요?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생산량의 허용된 표준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이죠. 실제 생산량의 허용된 표준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 여러분 여기 시간 여기 0.4까지 곱한 요 두 개. 자, 몇 시간이 총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40%는 숙련공액에 들어가고 총 몇 시간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숙련공액에는 60%가 들어가. 이걸 합친 게 바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합쳐가지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을 X시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X시간이라고 놔버리면 뭐라고요? 40%는 숙련공액에 들어가고 60%는 비숙련공액에 들어가가 바로 여기 표준원가 계산이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15원, 5원을 적용했더니만 6,750원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분 요 X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X시간이 답이냐? 이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 중에서 뭘 물어보냐면 미숙련공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X시간 계산한 다음에 미숙련공에게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 X시간 계산하면 곱하기 60%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쉽지는 않아.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 이번에 나온 10개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좀 가장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풀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생각하는데 좀 걸리고 요 학과 안에서 15원 계산한 다음에 또 여기서 좀 생각이 오래 걸렸을 것 같긴 해요. 자,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도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 이런 문제 이제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전략 경영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 가지고 물어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에서 보면 과거에 나왔던 선지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9번 문제도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답만 볼게요. 답 보면 답이 5번이고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는 계속해서 나왔던 거야. 지금까지. 5번 보면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는 반면 목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처럼 생각을 하면 되죠. 가격이 그냥 벌써 시장에서 결정이 돼버렸어. 가격이 결정되면 우리의 목표는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를 낮추는 거죠. 이 원가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가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윤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목표로 하는 원가를 맞추려면 무조건 제조 과정에서만 원가를 절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조 이전 단계에 뭔가 좀 우리가 설계, 기획 이 단계에서부터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바로 목표 원가 계산이죠. 맞는데 뒤에 반면 카이zen 원가 계산은 제품 개발 및 설계 제조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는 반면이라고 되어 있네. 목표 원가 계산은 여러분 제조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조 이전 단계도 중시하는 거죠. 카이zen 원가 계산은 제품 개발 및 설계 단 바뀌었네 두 개가. 카이zen 원가 계산은 여러분 제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정을 개선시켜 가지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게 카이zen 원가 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 원가 계산과 카이zen 원가 계산이 양쪽이 바뀐 거네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겁니다. 밑에 답에다가 카이zen 원가 계산은 제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강조한다라고만 이렇게만 써놨는데 목표 원가 계산에서는 뭐예요? 제조 이전 단계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도 같이 좀 써줘야겠네요. 마지막 50번 문제 볼게요. 자, 대안은 단일 제품 A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 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월 초에 실제 재고는 제품이 4,000개, 제공품은 3,000개고 대안의 X1년 3월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3월 중에 제품 A를 10,000개를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10,000개를 판매할 계획이었고 밑에 보면 3월 말에 목표로 하는 재고는 이만큼이래요. 재료는 이만큼, 제공품은 이만큼, 그리고 제품은 이만큼을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제조 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품 A 한 개 생산에 직접 재료 2kg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물어보는 게 대안의 X1년 3월 직접 재료 예산 구입량이 10,000kg일 경우에 직접 재료 재고량은 얼마인지 물었어요. 초의 재고량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종합예산 문제죠. 종합예산 문제인데 재료 쪽을 물어보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접근을 어떻게 된다고요?
재료 쪽을 물어보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 가지고 우리가 판매량에서 시작해서 생산량을 알아야 돼. 생산량, 제품의 생산량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문제처럼 제공품까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환산량으로 접근하면 몇 개의 환산량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환산량까지 알고 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재료를 얼마큼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재료를 얼마큼 사용할지를 알게 되면 재료 재고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큼을 구입해야 될지까지 이렇게 가는 단계가 종합예산의 단계죠. 제조기업의 원가름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제품을 몇 개 생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제품이 3월 초에 몇 개 있었다고 했냐면 3월 초에 두 번째 줄에 우리가 월초 실제 재고는 제품이 4,000개 있었다고 했고요. 우리가 박스에서 보니까 제품 A를 10,000개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재고로 우리가 3월 말에는 제품을 2,000개 우리가 가져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뭘 준 겁니까? 10,000개 더하기 2,000개 우리가 4,000개 빼주면 우리가 3월 달에는 8,000개를 생산해야지라는 생산량을 알려준 자료죠. 생산량을 확정 짓고 나면 원래 기말 제공품이라든지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바로 재고 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제공품도 있습니다. 자, 제공품도 있어서 여러분 문제에서 보니까 우리가 8,000개를 완성시킬 거예요. 생산할 건데 기초 제공품이 몇 개 있었다고 했냐면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이 3,000개 있고 전환원가의 완성도가 50%라고 두 번째 줄 우리가 끝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 그러면 자, 기초 제공품이 3,000개 있는데 얘가 벌써 50% 완성시키내고 우리는 8,000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착수해서 완성할 것은 5,000개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두 개 합쳐서 8,000개. 그리고 목표로 하는 3월 말에 기말 제공품은 1,000개인데 40%까지 완성시키는 게 목표예요.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료가 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쭉 계산하면 우리 종합원가 계산 그대로 여기 뭐예요? 6,000개라는 재료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죠. 여러분 요 6,000개의 환산량만큼 재료를 사용할 거예요. 6,000개 만드는 것만큼. 그렇죠? 8,000개를 생산할 거지만 우리가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의 재고 정책까지 반영하면 6,000개를 우리가 만드는 것만큼 재료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재료 쪽으로 넘어와서 재료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기초에 있었던 재료에다가 뭐예요?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사용하거나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잖아요. 그렇죠? 대차평균의 원리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료를 얼마큼 구입해야 되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재료 구입량을 알려주고 나서 기초재고, 월초재고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어쨌든 기초에 있었던 거에다가 추가로 구입하면 사용하거나 기말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대차평균의 원리 그대로 이용해서 자, 사용은 얼마큼 했습니까?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인 6,000개 6,000개 만드는 것만큼인데 한 개 만들 때마다 2kg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사용했을 거예요. 자, 기말에 목표로 하는 재고 남기고 싶은 거 직접재료 남기고 싶은 게 2,000kg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기초에 있었던 거 우리가 반영해 주면 얼마큼을 구입해야 되는지 얘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구입 양을 알려줬어요. 그럼 됐죠. 우리가 기초 더하기 구입량은 우리가 사용하거나 기말 재고량이니까 구입량까지 알고 있으면 기초에 얼마큼의 원재료가 직접 재료가 있었는지까지 여기 쭉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풀어봤고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금 이제 계산이 같이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 문제가 두 문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6문제, 7문제 정도는 시간의 압박이 있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 정도 딱 중간 수준의 문제로 출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